오늘은 캡컷 영상 불러오기부터 내보내기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캡컷을 실행해 주시고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먼저 왼쪽 위쪽에 메뉴를 보면 미디어, 오디오, 텍스트, 스티커, 편집 효과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넣어줄 수 있는 창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플레이어 창이라고 해서 내가 편집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는 창이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세부 정보 아래에 수정하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에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정해줄 수 있는데요. 저는 캡컷 편집 이렇게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가로 세로 비율을 정해 줄게요. 화살표를 눌러서 유튜브 영상을 만드실 분들은 16대 9로 해주시면 되고 릴스나 쇼츠를 만드실 분들은 9대 16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16대 9로 지정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프레임 속도가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스포츠 경기나 격렬한 움직임이 있는 영상을 제외하고는 30프레임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과를 눌러보시면 프록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캡컷으로 편집을 하다 보면 컴퓨터가 버벅이거나 느려질 경우에 프록시를 설정해 주시면 한결 부드럽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해주고 저장을 눌러줄게요. 그럼 이제 영상을 가져올 텐데요. 가져오기 눌러주시고 파일을 열어주겠습니다. 보통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정보성 영상과 함께 내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지금 여기 두 가지 영상이 불러와졌는데 보면 하나는 제가 OBS로 녹화한 화면 녹화 영상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카메라를 이용해서 저를 찍은 영상입니다. 이제 트랙에 추가를 해볼 텐데요. 트랙에 추가를 할 때는 메인이 될 영상을 여기 보시면 중간 자료를 드래그하여 만들기 시작 이 부분에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일을 드래그하거나 또는 영상에 마우스를 위치시켜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트랙에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제가 가져온 저를 녹화한 영상도 같이 넣어줄게요. 트랙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인 트랙에 두 개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 얼굴이 있는 영상을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화면에 제가 녹화한 영상과 저를 녹화한 영상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보이는데요. 만약 영상에도 소리가 들어있고 지금 얼굴을 녹화한 영상에도 소리가 들어있다면 두 트랙을 드래그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동영상 및 오디오 동기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동기화 중이라는 창이 보이고 완료되었다는 창이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약간 움직여진 게 보이는데 이제 그러면 이 영상에 있는 음성과 저를 촬영한 영상의 음성이 맞아졌기 때문에 영상이 보여질 때 화면과 얼굴이 맞게 되겠죠. 지금 촬영한 영상에 저를 보니까 조금 얼굴이 붉게 나온 것 같아서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얼굴 클립을 눌러주시고 기본 메뉴 옆쪽에 보정을 눌러주세요. 여기 보시면 얼굴과 신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보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얼굴을 보정할 거기 때문에 여기 아래 피부에 체크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 얼굴이 선택된 거 보이실까요? 여기서 저는 부드럽게와 미백, 피부색 정도를 보정해 볼게요. 아까보다 한결 밝아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카메라에서 촬영한 방향이 약간 오른쪽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영상에 오른쪽 하단에 얼굴을 넣을 거라서 이 영상에 반전을 줘서 반대 방향을 쳐다보게 해볼게요. 얼굴이 나온 영상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위쪽에 미러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왼쪽을 보는 반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얼굴 영상을 동그랗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얼굴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스크를 눌러서 마스크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원을 선택한 뒤에 얼굴의 중심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얼굴이 동그랗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간 가운데를 맞춰줄게요. 이제 다 되었다면 기본을 눌러서 이 확대 부분을 줄여줄게요. 반 정도로 줄였더니 약간 영상에 적합해진 것 같아서 드래그해서 위치도 오른쪽 아래로 옮겨줄게요. 그럼 이렇게 영상에 동그란 얼굴이 나오게 되죠. 이제 이 플레이어 화면을 살펴보니까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준 것처럼 메인 영상에도 마스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윈도우 바가 굳이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메인 영상을 선택하고 마스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스크 추가를 누르신 후에 이번에는 분할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기준선을 아래로 드래그 해보시면 내가 보이고 싶은 부분까지만 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캡컷을 촬영한 영상과 제 얼굴이 한 화면에 나오게 되죠. 이제 음량을 한번 조절해 볼 텐데요. 제가 말을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 목소리 톤이 어느 정도인지 크기가 어떻게 녹화됐는지 확인해서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있는 녹화 영상에 음성을 쓸 거기 때문에 이 메인 트랙에 있는 소리는 음소거 시켜줄게요. 그리고 재생을 한번 눌러볼까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음량 조절을 하실 때는 일단 컴퓨터 기본 소리를 제일 크게 해주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한번 재생시켜 볼까요? 제가 해보니까 업데이트 속도도 좀 느리고 이렇게 최신 들어보시면 내가 볼륨을 100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대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듣기 싫거나 튀는 음이 많다면 조절을 해줘야겠죠? 조절을 하실 때는 음성이 들어있는 파일을 누르시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오디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만약 너무 크다면 화살표를 아래로 내려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소리가 너무 작다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소리를 조금 키워주시면 됩니다. 캡컷 프로 버전에서는 음성을 보정하거나 또 음성에 들어있는 노이즈 제거도 가능합니다. 이제 영상에 보이는 화면 설정과 오디오 조절이 끝났으니까 컷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마이너스 축소 그리고 플러스 확대가 있는데요. 이걸 좀 크게 확대해 주시는 편이 편집을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을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해 봤더니 여기 아까 저희가 음성과 영상의 싱크를 맞춰준 부분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 생겼네요. 여기는 편집을 해줘야겠죠? 그럼 편집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요. 아까 저희가 음성을 동기화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과 화면이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음성이 들어있는 부분에 이렇게 파선이 보이실까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제가 말을 안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컷 편집을 해주시면 좀 더 수월합니다. 이렇게 분할해 보시면 가로치고 W라고 보이는데요. 이건 제가 단축키를 설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키보드에서 W를 눌러도 이렇게 컷이 완료됩니다. 그럼 영상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졌는데요. 이제 이 앞쪽에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위쪽에 삭제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문제가 여기 앞쪽이 공간이 비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뒤쪽 영상 두 개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고 이렇게 앞쪽으로 끌고 오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오디오가 빈 부분을 크게 보시면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삭제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상의 끝까지 컷 편집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기준선을 위치시키고 위쪽 메뉴로 분할하고 또 자르고 이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키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위쪽에 쇼컷 메뉴를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모든 단축키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많이 쓰시는 분할을 누르셔서 편하신 키를 하나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기본 창으로 이동해 보시면 여기 아래에 삭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컷 편집에 필요한 분할과 삭제만 지정하지만 캡컷으로 계속 편집을 하실 분이시라면 점점 내가 편의에 맞게 익숙해지는 키를 지정해 주시면 한결 빠른 편집이 가능해집니다. 설정이 되셨다면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컷 편집을 계속 해볼까요? 일단 저는 음성이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잘라줄 생각입니다. 편집을 하실 때는 이렇게 재생을 눌러서 영상을 확인하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컷 편집을 통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해 주셨다면 다음은 전환 효과를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 전환 효과는 이렇게 컷되어서 나누어진 트랙과 트랙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은 캡컷의 녹화 기능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 화면은 이렇게 폴더를 보여줍니다. 이때 영상을 재생시켜 보면 영상의 전환이 너무 휙휙 지나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럴 때 사용해 주실 수 있는 게 전환 효과입니다. 여기부터 전환 효과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영상과 영상 사이에 컷된 부분에 기준선을 놓고 왼쪽 위쪽에서 전환을 눌러줍니다. 여기 인기 효과 중에 저는 혼합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화면이 부드럽게 바뀌는 미리 보기 보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효과가 마음에 들면 이렇게 더하기 표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효과가 삽입이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기간을 정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기간은 전환 효과를 얼만큼 유지할지 시간을 말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늘려서 0.6초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운 화면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번에 여기에는 디졸브 효과를 한번 넣어 볼 건데 여기 너무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찾기 힘들 때는 여기 검색창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디졸브를 입력했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고 저는 이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럼 화면이 넘어갈 때 이렇게 디졸브 되면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간에서 이 클립은 0.4초밖에 되질 않는데요. 이거는 클립의 길이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이 다릅니다. 앞뒤로 클립이 다 길다면 시간을 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짧은 클립이라면 이렇게 짧게밖에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클립과 클립 사이에 전환 효과도 필요하지만 만약 자른 클립의 길이가 너무 짧을 때는 프리즈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프리즈는 한 장면을 길게 유지시켜 주는데요.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속도보다 화면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할 때 프리즈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프리즈 효과를 줄 영상 클립을 선택해 주시고요. 위쪽 메뉴에서 프리즈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리즈 장면이 기본 3초라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티커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저는 여기에서 이 버전 창을 강조하는 스티커를 하나 넣어 볼 건데요. 왼쪽 상단에 스티커를 눌러 볼게요. 여기 보면 정말 많은 카테고리에 스티커가 있는데요. 하나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면 그 스티커를 미리 보여줍니다. 여기 스티커 검색해 놓고 화살표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랬더니 화살표 스티커만 모아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스티커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노란 스티커를 한번 눌러봤더니 이렇게 미리 보기 창에 보여줍니다. 항상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까 전환 효과도 마찬가지고 스티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효과를 적용하실 곳에 먼저 이렇게 기준선을 위치시키고 스티커나 효과를 추가해 주셔야 바로 이 위치에 적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까 고른 이 노란 스티커 더하기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위치에 화살표가 들어간 걸 볼 수 있는데요. 스티커는 기본적으로 3초 유지가 됩니다. 일단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른쪽에 확대를 좀 줄여 볼게요. 그리고 위치도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주시고 이렇게 회전을 줘서 이 창을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 효과가 여기 컷을 한 곳까지만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 스티커를 선택하시고 아까처럼 분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텍스트도 추가해 볼게요. 원하시는 위치에 기준선을 먼저 올려주시고 위쪽에 텍스트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럼 여기 기본 텍스트라고 있는데 여기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다홍색의 텍스트 클립이 생긴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텍스트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플레이어 미리 보기 창을 더블 클릭하셔도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크기를 늘리시거나 이렇게 크기를 줄이시는 거, 또 이렇게 회전시키시는 거 다 가능합니다. 또 더 섬세하고 자세한 편집이 필요하시다면 이 텍스트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기본 창을 한번 볼게요. 여기 기본 텍스트 창에 원하시는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럼 이제 텍스트 다른 설정도 해볼게요. 먼저 아래 글꼴을 보시면 지금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시면 즐겨찾기, 최근 사용, 사전 설정, 시스템 글꼴 이렇게 총 4가지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즐겨찾기는 내가 자주 쓰는 글씨여서 이렇게 옆쪽에 즐겨찾기 표시에 색칠을 해놓은 즐겨찾기 된 부분만 보여지는 거고요. 아래 최근 사용을 눌러보시면 제가 최근에 사용한 글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 사전 설정 탭에 있는 글꼴들은 캡컷에서 제공하는 글꼴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저작권 문제로 폰트가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사전 설정에 있는 글꼴이 아닌 시스템 글꼴, 즉 내 컴퓨터에 있는 글꼴을 말하는데 이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글꼴을 하나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글꼴 크기도 이렇게 누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크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패턴에 보시면 글자를 진하게 또는 밑줄 기울일 수 있고요. 중요한 색상을 눌러보시면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문자 간격, 즉 자간이죠. 이걸 설정할 수도 있고요. 여러 줄로 텍스트를 입력하셨을 때는 줄 간격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렬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가로나 세로로 조절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전 설정 스타일에 보시면 이렇게 미리 설정되어 있는 스타일을 통해서 쉽게 글꼴을 바꿔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일단 이거를 한번 선택해서 아래에 있는 메뉴들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래쪽에 변형 탭의 확대를 통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일한 크기 조정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하게 조정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배경이라고 있는데요. 현재 흰색 배경이 들어있고 약간 둥근 직사각형의 40%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 볼게요. 0으로 해줬더니 모서리가 네모로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글자 크기에 맞게 줄여주고 너비도 약간 조절해 줄게요. 그럼 이쯤에서 텍스트 설정을 마치고 이제 크기를 작게 줄여서 이동시켜 줄 건데요. 이렇게 드래그 한 번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클립을 이렇게 줄이거나 늘려서 영상에 보여지는 시간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캡컷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자동 캡션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오른쪽 상단에서 캡션을 눌러주시면 여기 자동 캡션이 보입니다. 사실 캡컷에서 다양한 언어를 제공하기도 하고 직접 자막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했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 사용자에 한해서 제공되고 무료 사용자에게는 횟수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스 언어는 한국어로 지정해주고 생성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생성 중이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잠시 기다려줬더니 이렇게 자막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막 클립을 선택하면 여기 기본 메뉴가 보이는데요. 상위 메뉴는 텍스트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전체 적용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전체 적용에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건 여기서 만약 글꼴을 이렇게 바꿨을 때 다른 자막들도 같이 글꼴이 바뀌어서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하나하나 자막에 다른 효과를 주실 거라면 여기 전체 적용에서 이걸 해제시켜 주시면 각각 조절도 가능합니다. 저는 일단 영상이 하나고 같은 자막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전체 적용을 누르고 자막을 편집해 볼게요. 글꼴 크기도 조금 키워주고 이렇게 스타일도 지정해 줄게요. 아까 텍스트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보시면 조절해 줄 수 있는 메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위치 조절은 미리 보기 창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하늘색 선 보이시나요? 이 하늘색 선은 지금 이 자막이 영상의 가운데에 위치했다는 걸 나타내 줍니다. 이제 자막에 설정이 되었으면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무리 인식률이 좋다고는 하지만 제가 발음이 이상할 수도 있고 영어로 말하는 걸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 캡션을 눌러서 수정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캡컷이 정말 오류가 잘 없게 자막을 잘 만들어줍니다. 여기 3번 캡션에 보니까 이제 캡컷에서 이렇게 6글자만 들어가기에는 영상이 좀 비어 보여서 아래에 있는 자막을 당겨올 건데요. 그때는 이렇게 3번 캡션 뒤쪽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델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위쪽으로 옮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8번 캡션에 보니까 전은을 제가 2번 했나 봐요. 이럴 때는 이렇게 지워주시면 자막이 수정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시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영상에 음악을 한번 넣어볼까요?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기준선은 맨 앞쪽으로 위치시켜 주시고요. 왼쪽 상단에 오디오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여러 가지 음악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검색창을 통해서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여기 아래쪽에 사운드 효과를 눌러보시면 이런 효과음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텍스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악도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임의로 여기서 음악을 하나 넣어 볼게요. 여기서 한번 클릭하면 노래를 들어볼 수 있고 다시 클릭하면 노래가 정지됩니다. 만약 이 노래를 사용하고 싶다면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트랙에 이렇게 추가해주면 되겠죠? 이걸 한번 조정해 볼게요. 음악 클립을 누르시면 위쪽에 기본 창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볼륨을 작게 하거나 이렇게 크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음성이 들어간 영상을 편집하는 거기 때문에 볼륨을 많이 줄여줄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있는데요. 페이드 인을 한 2초 정도로 맞춰보시면 여기 음악 트랙에 앞쪽에 이렇게 조절된 거 보이실까요? 그럼 페이드 인 효과를 통해서 음악이 2.1초 동안 서서히 나오게 됩니다. 작았다가 점점 커지시는 거 보이시죠? 아까는 같은 볼륨으로 처음부터 시작했다면 페이드 인 효과를 통해서 앞쪽에서 서서히 음악이 나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음악 설정까지 마쳤다면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내보내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처음에 캡컷 편집이라고 이름을 설정해 준 대로 보이고요. 내보내기 할 위치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에 대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저는 해상도의 경우는 1080으로 그리고 형식은 MP4로 프레임 속도는 30프레임으로 아까 지정한 대로 내보내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오디오 파일이나 자막 파일 따로 필요하시다면 체크하셔서 따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내보내기 눌러볼게요. 그럼 아래에 이렇게 퍼센트가 움직이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영상의 길이가 길거나 요소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면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영상 저장이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운로드한 위치에 가셔서 파일을 열어주세요. 오늘은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 캡컷으로 영상 불러오기부터 저장하기까지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